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은 지금까지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고요. 네, 저희 카페를 통해서라든가 제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 시험은 너무할 정도로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포커싱 해야 되는 그 파트가 잘못 포커싱 되거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론에 대한 걸 잘못 알고 계신다면 효과적으로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은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질문하셨던 걸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 수많은 응시생들에게 입증되지 않은 또는 뭐 분석을 한 다음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왜 말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안 그래도 12회차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표지도 없어요. 그냥 물음표 하나만 과연 직접 확인하시고 영상이 시작되면 영상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서 뭐 제가 숫자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보시고도 문제은행이 아닌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는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정말 어려운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입증하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숫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 2022년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요 전반기에 봤던 2022년도에 그 다음에 5회차부터 출제되는 패턴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5회차부터 현재 11회차까지의 총 90문제들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를 90문제니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뭐 11번 시험 봤으니까 990문제겠죠. 여기에 매 정시 시험마다 처음 출제된 기출문제가 몇 문제나 있었는지에 대한 정량적 결과입니다. 2022년 1회차에는요, 실제로 11문제가 나왔어요. 90문제 중에.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이었죠, 이거. 네, 왜냐면 뭐 10%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회차, 3회차까지는 4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4회차에는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그 시험 문제에 처음 보는 형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처음 보는 형태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음 출제됐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기출문제 레퍼런스에. 네. 유사한 문제들은 있었어요. 분명히. 이 와중에도. 그게 이제 2022년 1회차엔 11개, 2회차에 4개, 3회차에 4개, 4회차에 2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회차부터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정 부분이 좀 변화되기 시작했다. 출제되는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서는 5회차에 한 문제, 6, 7, 8회차까지 안 나왔고요. 9회차에 한 문제, 10회차에 안 나왔고요. 11회차에 2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반기에 봤던 5회차 이후에 봤던 총 7번의 시험 동안 7번이면 뭐 9, 7, 63, 630문제죠. 630문제 중에 4문제가 처음 출제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그럼 다 뭐냐? 기존의 기출문제 레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가세요? 이것도 지금 유사유형이라는 걸 빼놓은 상태로 언급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문제은행 방식이 아닌가 봐요. 이건 이 정량적 결과만 보시더라도요. 그건 거짓 정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 출제되는 문제 분포 수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022년도 초반기였다면 몰라요. 분명하게. 그런데 2022년도 지금 하반기, 요번에 이제 12번째 시험을 볼 텐데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서 따지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출제되는 문제 전혀 못 봤어요 라는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전혀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거 더 맞으면 되잖아요. 이 문제 모르면. 이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이런 숫자를 써놓고 그러면 이것만 갖고 그럼 어떻게 믿을 거야? 필요하시면 제 카페에 와가지고요 입증시켜달라고 하세요. 네, 몇 회차 기출문제 분석 자료 보여주세요. 그럼 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처음 나왔던 문제들만 그냥 무작정 뭐 아무나 다 뭐 제공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뭐 출제 경향 분석 자료 여기에 나온 것만 보시더라도요 이 수치에 대한 건 변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CS 리더스 시험은 꼭 기억하세요. 12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문제은행 출제 방식입니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이렇게 따지면 89문제, 90문제, 89문제, 88문제가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레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이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문제은행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 걸까요? 이건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짓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됐던 예전 자료와 비교 분석이 됐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러니까 그냥 뭐 내 생각 위주로다가 그냥 아니 뭐 내가 아는 데서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수많은 응시생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러면 이것만 갖고 모질라니까요. 하나만 더 입증을 할게요. 지금 이 수치가 뭐냐면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 매 시험마다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똑같이 출제 반영됐던 분포예요. 분표가 아니라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22년 1회차부터 4회차까지를 정리해놨는데 저 때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레퍼런스와 문제와 정답이 동일해요. 라는 문제가요. 1회차가 53문제. 딱 합격선 넘기 전이죠. 2회차가 73문제. 그 다음이 75문제. 그 다음에 4회차부터 82문제예요. 8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8문제는 그러면 못 봤던 문제냐? 아니요. 유사유형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유사유형 문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럼 5회차부터 보세요. 89, 89, 89, 87, 86, 86, 86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90문제 시험을 보는데 80문제가 넘어가는 문제와 정답이 동일해요. 동일 유형 기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판단이 된다면 원인은 이 수치만 갖고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시험이 나오고 있는 출제 반영된 기본적으로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출제 반영이 되는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걸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90문제 중에 쉬운 4문제만 넘어가면 합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는 숫자는요. 2022년 하반기는 쉬운 4문제가 전부 압도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어려울까요? 아니죠. 이런 수치만 갖고 딱 이런 나온 어떤 비교 분석에 의해서 산출된 정량적인 이 분포에 대한 수치만 보면 어렵다라는 건 말이 맞질 않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시험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걱정을 안고 있고 부담을 갖고 이걸 가지고 시험이 어려운가 봐 이렇게 했던 정보들은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정보예요. 뭐 때문에? 하나도 이렇게 입증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분석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 자료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러면 이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건가 봐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건데 이걸 잘못 보고 잘못된 정보를 보시니까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딱 2가지를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처음 출시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문제은행이 아닌가 봐요. 아니요. 문제은행이 맞고요. 네, 처음 출시되는 문제도 극소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시험이 어려운가 봐요. 아니요. 지금 보시는 수치 그대로 너무 쉬워요. 그래도 국가공인 시험인데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될까요? 89, 86 나왔는데 그것도 동일한 문제가. 이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정보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려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이 정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정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정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되고 비교 분석돼서 나온 산출값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정보, 그런 정보들에 대한 걸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12회차 시험도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